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파TV 한소은입니다. 세계의 대결, 본격적인 국뽕 채널 G80과 독일 2강의 벤츠 BMW 세대 비교를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E클래스 단도, 그 다음에 E클래스 5 시리즈 비교하면서 G80이 함께 비교하면 어떨까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전에 이 G80 페이스리프트 되기 전, 그리고 E클래스랑 5 시리즈 풀 체인지 되기 전에도 한번 비교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약간 좀 비교를 하면 이 브랜드 이미지도 있잖아. 살짝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들이 조금은 들었어요. 브랜드만 떼고 보면 차는 좋은데 그래도 기본기 이런 주행에서는 BM 벤츠에 비해 이 제네시스가 좀 많이 떨어졌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 페이스리프트를 통하면서 이 제네시스도 그동안 쌓아온 데이터베이스를 모아서 주행감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거든요. 이번에는 정말 한판 해볼 수 있겠다 해서 다시 한번 세대를 본격적으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대 비교 과연 어떤 장단점이 있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국내 최초로 세대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죠. 같이 가시죠. 재미난 게 있어요. 요즘에 진짜 격세지감, 세상이 좀 많이 바뀌었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젊은 나이에 뭔가 BM 벤츠 타면 카푸어 아니야 라고 안 좋게 보는 분들도 많고 이미지가 안 좋아졌는데, 오히려 제네시스를 선호하는 분들이 많아졌더라고요. 야, 너 또 뭐 돈 먹어가지고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야 할 수 있지만, 진짜 아닙니다. 그냥 실제 주변에서도 그러니까 제네시스 탄다 그러면 야, 너 좀 뭐가 잘 나가는 CEO? 어디 기법의 인원? 이렇게 좀 뭔가 잘 나간다라고 보여지는 이미지가 있죠. 그만큼 제네시스 브랜드 이미지가 많이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차만 놓고 보면 두 차량이 아직까지도 쟁쟁하고 굉장히 잘 만들어진 차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가격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제네시스 G80 저희가 가져온 모델은 3.5의 옵션 웬만한 거 다 들어가 있는 풀옵션으로 가지고 왔어요. 2.5로 가지고 왔으면 더 좋았겠지만 2.5가 사실 맞는 비교죠. 4기통 엔진에 2.5니까 얘도 지금 2000cc거든요. 3.5를 가지고 와야지만 가격이 어느 정도 비슷해집니다. 만약에 2.5를 선택해서 같은 스펙이다 그러면 8,430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8,890, 8,870, 530i 엠팩이 더 싸네? 예. 진짜 이게 격세지감이에요. 옛날에는 무조건 제네시스가 가성비가 더 좋은 차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가격을 넘겼어요. 심지어 얘는 할인이 들어가서 7천만 원 후반 혹은 8천만 원 초반까지도 볼 수 있는 가격이라고 하면은 2.5 가지고 와도 금액적인 부분에서는 가성비 BMW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벤츠 풀체인지 C형 E클래스는 어떨까요? 얘는 그나마 가격이 비싼 편이긴 해요. 9,390만 원으로 G80 5 시리즈보다는 조금 더 비싼 금액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스펙이 궁금하죠. 일단 E클래스와 5 시리즈 두 차량 다 258마력 40.1 토크가 나옵니다. 거의 똑같아요. 연비가 조금 차이가 있는데 E클래스는 11.6, 5 시리즈가 11.1이 나오죠. 그냥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오늘의 대결 프리미엄 세단 G80은 얼마나 나올까요? 380마력이 나옵니다. 3.5기 때문에 출력이 절대 부족하지는 않아요. 두 차량과 비교했을 때도 확실히 여유로운 출력을 보여주고, 자, 그러면 2.5 같은 경우에는 몇 마력이냐? 304마력이에요. 2.5도 훨씬 더 마력이 높은 거를 알 수가 있죠. 같은 스펙 가지고 와도 G80이 마력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복합 연비가 제가 기억했을 때 3.5가 한 7에서 8? 2.5 그나마 가지고 와야 연비가 비교가 되고 3.5는 극악의 연비를 보여준다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주행의 느낌이 또 다르죠. 그리고 E클래스는 딱 엔진룸을 열면 어때요? 이런 뭐 흡차음제 이런 게 들어가 있지만 스포티한 느낌이 안 나죠. 근데 G80 스트랩바 있고 흡음재 있고 5 시리즈는 흡음재 없고 스트랩바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딱 보면 이게 재미나지 않아요? 5 시리즈는 스트랩바가 있지만 흡음재가 빠지고, E클래스는 흡음재가 들어가지만 스트랩바가 안 들어가고, 반대로 G80은 흡음재 들어가고 스트랩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제네시스랑 현대가 잘하는 게 뭐냐면, 얘가 이게 장점이네, 요게 장점이네, 그 장점과 장점을 가지고 와서 집어넣는 거를 굉장히 잘하는 거죠.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바뀌면서 엠블럼 바뀌고 그릴 디자인, 범퍼 디자인 살짝 심플하게 바뀌었죠. 근데 이 G80은 페이스리프트고 E클래스와 5 시리즈는 풀 체인지 모델이기 때문에 더 많이 바뀌었어요. 5 시리즈는 아이코닉 글로우, E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발광 라디에이터 그릴이 들어갑니다. 자, 비율적인 부분 한번 볼까요? 프리미엄 세단의 대표적인 라인 뭐예요? 앞에 프론트 오버행이 굉장히 짧고 뒤로 갈수록 유선형한 그런 라인들, 그런 차들, 그게 대부분 프리미엄 세단이잖아. 왜 그러냐?
후륜구동 기반 차들이에요. 후륜구동 기반 차들이 앞에 프론트 홀뱅이 짧고 약간 유선형처럼 가 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G80 나오기 전에 대부분 다 전륜구동 기반이라 비효율적인 부분에 봤을 때 아무리 이게 디자인적으로 하려고 해도 구조적으로 앞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구동축까지 다 앞으로 오기 때문에 이 앞을 짧게 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었거든요. 근데 G80이 나오면서 그런 유선형적인 라인이 들어가서 라인 부분에서는 나쁘지 않다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자, 휠 사이즈는 19인치, 20인치, G80 역시도 20인치 휠이 끼워져 있습니다. 피렐리 한국 타이어가 끼워져 있는데 벤츠 역시도 옵션을 추가하게 되면은 또 20인치 휠로 또 바뀝니다. 아마 피렐리 타이어나 미쉐린 타이어로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이 벤츠랑 BM은 소프트 클로징이 안 들어가요. 근데 제네시스는 소프트 클로징이 옵션이긴 하지만 들어갑니다. 8,860만 원이면 웬만한 옵션 다 들어가 있어요. 차이점은 이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플래시 타입 도어 핸들이 들어가고 히든 타입으로 5 시리즈는 들어가죠. 근데 G80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손잡이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방향 지시등은 셋 다 LED 테일램프, LED 방향 지시등, LED 헤드램프가 다 기본이에요. M&A 헤드램프가 들어가가지고 밝기라든지 여러 가지 그 각도에 의해서 저 멀리까지 보여주고, 이 클래스 역시도 84개의 LED 모듈이 들어가서 내비게이션과 혹은 카메라 센서와 연동해서 어떤 상황이든지 더 밝고 멀리 비춰집니다. 아마 660m까지 되고, 이 아마 5 시리즈 역시도 이 헤드램프의 밝기는 뭐 예전부터 유명했으니까 요 새 차 프리미엄 브랜드답게 이 정도 금액 넘어오면은 다 좋습니다. 자, 딱 보면은 어쨌든 우리나라 소비자분들은 차 크기를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BMW 이 5 시리즈가 이번에 풀체인지 돼서 엄청 길었어요. 전장으로만 따지면 얘가 제일 길어요. 왜냐면 이 5 시리즈는 어때요? 물론 얘도 전동화 모델이 나오긴 하겠지만 아직 페이스리프트인데 전동화 발표 안 했죠? 왜 안 했냐? 이번 G80은 전동화 모델이 롱바디로 나옵니다. 더 길어져요. 길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길어지면 배터리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더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좀 더 메리트를 만들기 위해 내연기관과 차별화를 두고 전동화는 롱바디로 만든 거죠. 그래서 이 5 시리즈는 전장이 가장 길고 2등이 G80, 가장 짧은 게 E클래스입니다. 둘 다 5m가 넘는 전장을 가지고 있고, 이 E클래스는 사실 5m가 조금 안 되는 4,955 정도 되고, 휠 베이스는 근데 3,010으로 거의 3m가 휠 베이스가 넘어가요. 휠 베이스 부분에서는 G80이 가장 길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후면부의 디자인을 보면 어때요? 사실 이 G80은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후면의 디자인이 그렇게 많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이쪽 뒤쪽에 있는 그 X 컨셉트카의 디퓨저 라인 말고는 크게 바뀌지는 않았고, E클래스와 5 시리즈 후면 디자인 굉장히 예쁘죠. 확실히 그 차, 그 브랜드의 색깔을 좀 제대로 보여주는 것 같지 않나요? G80과 E클래스는 클래식한 느낌을 되게 강조를 많이 해요. 실제 이 차를 구매하는 분들의 연령층도 높은 편이기도 해서 공격적인 이런 느낌보다는 무난무난하고 약간 심플한 디자인을 좀 많이 선호를 하는 거죠. G80 예쁘고, 뭐 사실 E클래스도 이 스타로고 처음에는 별로였지만 보면 볼수록 눈에 익어서 그런가 좀 고급스럽다라는 생각도 조금 든대요. 근데 여기서도 그냥 딱 보기만 하면 뭔 차이야 할 수 있지만, E클래스는 이 후방 카메라가 안쪽에 숨겨져 있어서 후진을 넣었을 때만 후방 카메라가 나오고, G80은 아예 여기 위쪽에 이제 노출이 되어 있죠. 근데 디자인적으로 잘 숨겨놔서 안 보이게끔, 혹은 그냥 좀 뭔가 자연스럽게 보이게끔 만들어놨고, 5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냥 좀 돌출형으로 튀어나와 있어서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쉽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트렁크를 넣어볼까요? 자, 공간에 대한 이야기가 진짜 많이 나와요. 트렁크 공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얘기하는데, 5 시리즈는 이게 좀 커브가 나와 있어서 좀 앞으로 좀 안으로 들어가 있어서 수납 공간이 넓어 보이지만, 그래도 막상 부피가 큰 짐을 넣을 때는 좀 손해를 보거든요. 반대로 좀 작은 부피의 짐, 박스 이런 거 넣을 때는 많이 들어가요. 부피가 큰 짐을 넣을 때는 손해볼 수밖에 없고, G80도 이 바깥의 부분은 굉장히 넓은데 안으로 들어가는 이 폭이 조금 좁아서 부피가 큰 짐을 넣을 때는 조금 손해볼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죠. 반대로 이 클래스는 이 안에가 굉장히 커요. 부피가 큰 짐을 넣어도 크게 그냥 넓게 사용할 수가 되어 있고, 여기 밑에 수납 공간이 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아이디어 좋은 게 이런 식으로 커버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 안에 있는 히든 수납 공간을 사용하기 좀 편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 다음에 요거 2열 시트를 폴딩 해 가지고 뭐 스킵폴대라든지 이런 것들 사용할 수 있게끔 레버도 되어 있습니다. 자, G80도 보면은 이 밑에 히든 수납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해놨는데, 얘도 이렇게 걸 수 있는 거 만들어 놨거든요, 이런 식으로. 근데 공간의 깊이는 E클래스가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안에는 이 밑에 배터리가
들어가 있어서 공간을 사용하는 건 조금밖에 없어요. 여기는 그냥 많은 뭔가 물건을 넣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이는 거죠. 반대로 5 시리즈는 안에 있는 수납 공간을 활용하는데 많은 것들을 할 수는 없습니다. 트렁크가 닫히는 거 좀 이게 좀 팍 닫히고, G80은 좀 부드럽게 닫히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차이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제가 E클래스를 먼저 뒷좌석을 탔습니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고 보시면 돼요. E클래스는 뒤에 그냥 공간은 넓고 헤드룸 공간이나 승차감 부분에서 E클래스가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편의 기능들이 이 터치 공조기, 포존 에어컨도 없고 B필러의 송풍구도 없고, 단 뭐 이 컵홀더는 좀 고급스럽게 되어 있긴 하지만 통합 컨트롤러까지 안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뒷좌석 선블라인드 이것도 안 들어가다 보니까 무난한 뒷좌석을 보여주는 겁니다. 대신 이 허벅지 받쳐주는 이 시트가 좀 튀어나와 있어서 생각보다 진짜 편해요. 넓어도 편하겠지만 이 시트의 그 각도와 그 위치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이 클래스는 이 밑에 허벅지를 받쳐주는 요 시트가 진짜 잘 되어 있고, 등받이가 리클라인 시트가 안 되기는 한데 애초에 각도가 되게 편안하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타도 불편하다는 느낌이 안 드는 거죠. 그 다음에 2열의 이쪽에 듀얼로 썬루프도 들어가 있습니다. 5 시리즈를 탑승했습니다. 5 시리즈는 어때요? 공간 넓어요. 헤드룸 살짝 좁기는 하지만 이 통유리가 들어가 있어서 개방감은 좋죠. 게다가 시트의 착자감은 벤츠보다는 BMW의 이 메리노 가죽이 좀 저는 더 좋은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옆레스트는 컵홀더가 이런 식으로 좀 나와 있는 방식이긴 하지만 포존 에어컨, B필러 송풍구도 들어가 있고 선블라인드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센터 터널이 E클래스보다는 좀 더 밑으로 내려가 있어가지고 그냥 움직이는 이런 공간에 대해서는 E클래스보다는 5 시리즈가 조금 더 넓어 보인다 생각이 드는 거죠. 네, 마찬가지로 리클라이닝 시트는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공간만 놓고 보면 확실히 E클래스보다 5 시리즈가 조금 더 넓다라는 것들이 조금은 느껴집니다. G80을 보면 옵션에 대해서는 E클래스, 5 시리즈가 함부로 따라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생각이 듭니다. 어때요? 통합 컨트롤러, 듀얼 모니터, 이 듀얼 모니터를 통해서 유튜브, 넷플릭스 같은 다양한 엔터테인먼트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보통 어린 우리 아이들 탈 때 고급차 나누는 기준이 뭔지 알아요? 야, 니네 아빠 차 뒤에 모니터 있어? TV 있어? 요거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거 있으면 고급차가 되는 거죠. 열선 통풍 시트 다 들어갑니다. 5 시리즈랑 이 클래스는 열선 시트밖에 안 들어가요. 통풍 시트는 빠지는데 썬블라인드도 들어갑니다. 단 차이점이 이 B필러에는 5 시리즈 아까 송풍구 들어가 있잖아요. G80에는 B필러의 송풍구가 따로 들어가진 않습니다. 5 시리즈는 들어가지만 얘는 안 들어가요. 자, 그리고 이 센터 터널이 조금 위로 올라오는 편이라 이 G80도 공간에 대해서는 여유가 없기는 한데, 헤드룸이랑 그 다음에 얘는 등받이 각도 시트를 약간은 눕힐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눕히는 게 아니라 이 허벅지에 있는 밑에 시트를 앞으로 빼면서 살짝 이렇게 좀 엉덩이를 빼는 듯한 이런 느낌이라 약간 등받이를 눕혔다라기 애매하기는 한데, 시트가 앞으로 나와서 허벅지를 받쳐주는 구조가 돼 있어 가지고 나름 좀 편하게 탈 수가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느껴집니다. 이런 거 보면은 좀 많이 좋아졌어요. 크리스탈 통합 컨트롤러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거 헤드레스트 쿠션, 이게 들어갔다는 것 자체도 이 2열에 탑승한 분을 위한 하나의 메리트라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이 클래스부터 가장 먼저 타보고 각 차의 차이점들을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디테일하게 이야기하면 길어지니까 각 차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어떤 분들이 구매하면 좋을지를 좀 라이트하게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단독 시승기 때 이 클래스 얘기했던 것처럼 이 클래스의 장점은 진짜 확실합니다. 누가 봐도 벤츠다. 야, 무슨 벤츠가 장점이야 할 수 있지만 벤츠라는 그 브랜드 자체가 가장 큰 메리트이기는 해요. 그래서 벤츠라는 일단은 가장 강력한 브랜드 파워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운전이 진짜 편해요. 운전하는 게 어렵지가 않고 되게 승차감과 주행감이 부드러우면서 조용해요. 남녀노소 누구와 타든지 이 차 불편해, 약간 좀 아쉬워 라고 하는 이야기가 안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그 운전자는 진짜 다양하잖아요. 뭐 남성분이 있고 여성분이 있고 좀 나이가 많은 분이 있고 젊은 분이 있고 되게 많은데 그 사람들의 눈높이를 다 맞추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 클래스는 감히 이야기해도 어느 누구한테 붙여놔도 아쉽다라는 소리보다는 그냥 무난하네, 좋은데? 라는 소리를 더 많이 들을 만큼 밸런스 구성이 진짜 잘 되어 있어요. 포커스는 뭐냐? 조용하고 편하고 부드럽다. 이게 핵심 키워드라고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사운드 이번에 정말 좋아졌거든요. 돌비 애트모스도 들어가 있고 4D 서라운드 사운드가 들어가가지고 이 스피커도 17개 730W로 사운드의 그 소리도 나쁘지가 않고, 팀의 유튜브, 넷플릭스 같은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기능들을 14.4인치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듀얼 모니터로 조수석에 모니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좀 운전석뿐만이 아니라 옆에 타 있는 이 탑승자에게도 더 많은 편의 기능들을 제공해 줄 수가 있는 거죠. 단 가격대가 가장 비싸요. 일단 할인이 없기 때문에 9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줘야 되는 것도 살짝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시트가 좀 이게 천연 가죽이거든요. 부드럽지도 않고 약간 좀 딱딱해서 이런 내장재에 대한 아쉬움들이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편의 기능들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많이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 많이 들어가 있지 않다 그래가지고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석에 통풍 열선 다 있고 열선 핸들도 들어가 있고, 뭐 기본적으로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것들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굉장히 훌륭하죠. 그리고 앰비언트도 화려하게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대시보드 상단, 중간, 센터, 송풍구까지도 들어가 있고, 이게 이제 그 차 거리나 위험 상황에 따라서 빨간색으로 이렇게 경고를 띄워줄 수 있는 부분도 저는 좀 메리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2열의 승차감이 굉장히 부드러운 편이에요. 또 타면 탈수록 생각보다 좀 부드럽네 라는 느낌들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거고요. 자, 다음은 5 시리즈를 한번 타보도록 할게요. 확실히 실내 내장재는 이 E클래스보단 5 시리즈가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메리노 가죽이 530 아이에는 들어가는데 훨씬 더 고급스럽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특히 스티어링 휠, 뭐 이런 암레스트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벤츠를 탔을 때 14.4인치 중앙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다양한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BMW도 그대로 다 들어가 있어요. 유튜브, 넷플릭스 다 볼 수가 있고요. 이번에 ID 8.5로 업데이트가 됐어요. 그래서 기존 ID 8.0은 되게 불편했었는데 8.5로 개선이 되면서 불편했던 부분도 싹 다 잡았고, 게다가 인터랙션 바, E클래스도 우리가 그냥 평상시 아는 앰비언트처럼 이렇게 좀 화려하게 멀티컬러로 들어가 있는데 인터랙션 바가 조금 더 고급스럽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리고 이게 모드에 따라서 색깔이 변한다는 거, 스포츠 모드, 그리고 이 시트 허리 잡아주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런 좀 뭔가 시각적인 효과, 이런 색상들, 이런 것들은 BMW가 조금 더 벤츠보다는 화려함을 더 강조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자, 어쨌든 차이점을 알려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클래스의 5 시리즈 차이점은 뭐냐? 훨씬 더 움직임이 직관적이에요. 운전하면 BMW, 편안함은 벤츠,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이게 요즘 새로운 차들이 나오면서 벤츠는 좀 더 BMW 같이 스포티한 주행을 강조하고 BMW는 벤츠처럼 편안하게 바뀌고 있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막상 BMW를 타보니까 역시 BM은 BM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밸런스적인 주행에서는 벤츠보다는 BMW가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밸런스적인 측면은 과연 뭘까요? 편안한 승차감과 부드러운 주행감만 따지면 E클래스가 좋지만, 스포티한 주행을 겸하는 생각을 했을 때는 이 E클래스보다 BMW가 조금 더 괜찮네 라는 부분들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스포티한 주행이 악셀을 밟고 튀어나가는 부분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 부분은 BM이나 벤츠나 비슷해요. 오히려 E클래스가 배기음도 더 좋고 튀어나가는 느낌이 5 시리즈보다 더 빠르거든요. 그러면 어떤 부분에 스포티한 느낌이 드느냐? 주행을 할 때 즉각적인 움직임 혹은 운전자에게 전달해주는 전달력이 E클래스보다는 5 시리즈가 조금 더 직관적이라는 거죠. 게다가 이런 센서들 있죠. 자율주행하는 센서, 후방주차 도와주는 그런 센서, 이런 부분이 E클래스보다 5 시리즈가 훨씬 더 좋은 부분이 많은 거죠. 그리고 이런 뭐 크리스탈 기아나 이런 소소한 부분들도 많이 신경을 써놔가지고 차이가 좀 있구나 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G80을 한번 타볼게요. 근데 진짜 재미난 게, 확실히 이렇게 세대를 같이 비교해보면 차마다의 색깔이 너무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뭔가 보면 스포티한 주행은 당연히 BMW가 좋고 편안함은 G80, 뭔가 고급스러움은 E클래스 아닐까 하지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스포티한 주행, 악셀 딱 밟았을 때 팍 튀어나가 이런 느낌, 이 느낌은요, 놀라지 마세요. E클래스가 좀 더 좋아요. 전달해주는 전달력이 5 시리즈가 좋은 거지, 그냥 딱 밟았을 때 그냥 팍 튀어나가는 이런 느낌은 E클래스가 좀 더 좋은 것 같고, 반대로 이 G80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2열의 편안함과 넓은 공간은 이 G80이 최고 아니야 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우리 PD가 키가 180이 좀 넘거든요. 헤드룸이 좀 다요. 게다가 시트의 높이가 좀 위로 많이 올라온 편이라
오히려 좀 답답하다라는 느낌을 받게 하는 거죠. 이게 근데 정확히 잡은 게 아까 G80에는 이 밑에 시트를 앞으로 좀 당길 수 있는 허벅지 부분을 당길 수 있는 레버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뒷좌석의 그 높이가 조금 높은 편이라 키가 큰 분들이 탔을 때는 불편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시트를 앞으로 좀 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오히려 전체적인 공간에 대한 편안함을 따지면 E클래스가 진짜 편했어요. 이런 것들이 좀 재밌지 않아요? 물론 느끼는 사람들마다 차이점은 분명히 있겠죠. 근데 전체적으로 그냥 시트 조절하지 않고 딱 탔을 때 부드러운 느낌은 G80보다는 E클래스가 좀 더 좋았고, 편의 기능을 생각했을 때 국산차는 이길 수 있다? 없습니다. 얘만한 가성비라고 하기엔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 뒤에 모니터 있고 이 구성에 통풍 다 들어가 있고 천연 납판 가죽에 여기 위에 E클래스나 5 시리즈는 이거 위에 뭐 들어가 있어요? 이거 저거 그 블랙 헤드라이닝 들어가 있잖아요. 뭐 근데 얘는 스웨이드도 들어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좀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같은 금액대로 넘어가게 된다면, 물론 얘가 3.5긴 하지만 2.5도 주행감 괜찮거든요. 300마력에 304마력이에요. 거의 뭐 50마력 가까이 더 높기 때문에 주행에 대한 퍼포먼스도 훨씬 낫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야, E클래스나 5 시리즈는 기본기가 훌륭하다. 이거 진짜 맞는 얘기예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 E클래스나 5 시리즈 고속도로 주행해도 불안하다 이런 느낌도 안 들고, 반대로 약간은 좀 과격한 주행을 해도 확 차를 잡아 돌릴 때 위급한 상황들 있잖아요. 이럴 때 이 딱 독일차 5 시리즈 E클래스는 차를 꽉 잡아줘요. 뭔가 불안하다 이게 느낌이 아니라, 물론 한계까지 가면 미끄러져 가지고 사고가 나기는 하는데 그 나기 전까지를 되게 차를 잘 잡아줘 가지고 불안하다라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근데 반대로 G80은 그런 느낌보다는 좀 약간 불안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이 페이스리프트 전에 있었거든요. 이번에 그런 느낌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쇼버도 바뀌고 진동추도 추가되고 스테빌라이저도 개선이 되고 스테빌라이저 부신 같은 것도 바뀌고 로우암, 어퍼암 이런 것들도 개선이 되면서 주행감이 불안하다는 느낌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특히나 고속 안전성, 고속 주행이 불안하다는 이야기가 진짜 많았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싹 개선을 한 거죠. 그러면은 G80이 독일차와 비교했을 때 딱 강점이네? 아니, 또 그것도 또 그렇게 얘기하면 또 섭하죠. 5 시리즈는 아까 5 시리즈만의 매력 얘기했고요. E클래스는 E클래스만의 얘기를 했죠. G80은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느냐? 자, 핵심 들어갑니다. 잘 받아 적으세요. 5 시리즈는 가성비가 가장 좋습니다. 또 무슨 가성비냐? 8,860만 원이잖아. 그건 풀옵션 기준이고요. 적당한 금액에 탈만한 구성을 가지면 G80을 아직까지 따라오기는 힘듭니다. 물론 5 시리즈 할인받고 뭐 520i는 뭐 6천만 원대이긴 하는데 G80도 2.5에 기본적인 옵션 집어넣으면 7,700 정도, 7,400이면 출고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도 옵션이 절대 두 차량에 비해 떨어지지도 않고 말이죠. 그동안 E클래스 5 시리즈가 기본기가 충실해가지고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다면 G80도 기본기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비교해도 막 부족하다 막 이런 느낌들이 안 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가성비를 원하는 분들은 G80을 선택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도심에서 주행거리가 많은 사람들, 그분들에게 최저가 세팅이 되어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지금 이 G80은 어떤 구간, 어떤 상황에서도 부드러운 부분을 잃지가 않아요. 특히나 밸런스적인 부분에서도 훌륭하다라는 것들이 느껴지는데요. G80은 E클래스랑 5 시리즈에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한 반반씩 해서 합쳐놓은 듯한 느낌이에요. 이게 타면 오묘해요. 야, 이게 부드러운 것 같으면서도 되게 스포티하다. 게다가 스포츠 모드를 하게 되면 이런 액티브 사운드, 반응들, 이런 부분들도 뭔가 부족하다라는 생각들이 안 들어요. 이런 밸런스적인 부분을 무시할 수가 없는데 E클래스와 5 시리즈의 매력을 반반 섞어서 다 집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 영상을 보면서 5 시리즈가 좋은지 모르겠네, E클래스가 좋은지 모르겠네, 헷갈려,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냥 얘 사면 돼요. 얘가 두 가지 매력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시트에 대한 편안함은 확실히 부드러운 느낌, 이런 부분들이 G80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일 부드럽고 좋은 거는 저는 의외로 5 시리즈 좋더라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께 세대 비교를 국내 최초로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워낙 겹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E클래스와 5 시리즈에 대한 비교 시승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두 대 비교 시승을 꼭 보고 오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아요. 자, 근데 여러분들 어때요? 각 차들만의 색깔이 분명하지 않나요? 저희 팀원들끼리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걸 선택할 거야? 라고 물어봤는데 재미난 게요, 다 달라요.
누구는 5 시리즈, 누구는 G80, 누구는 E클래스. 같아 보이지만 너무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취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다시 한번 세대를 세워놓고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5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움직임이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근데 예전에 비해서 빠르게 튀어나가는 느낌은 좀 없어졌습니다. 근데 시트의 착좌감, 부드러운 이 감촉들, 이런 좀 내장재에 대한 고급스러움은 이 5 시리즈가 가장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가격도 할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성비가 정말 좋아졌어요. 그리고 의외로 이 일체형 디스플레이 있잖아요. 이 부분이 처음에는 그 8.0 때 약간 그 불편한 게 많았는데 8.5로 업데이트 되면서 되게 편해요. 유튜브도 볼 수 있고. 단 오디오는 좀 아쉽다. 그리고 2열의 승차감이,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스포티하다 그러면 뭐 딱딱하고 막 이럴 것 같지만 주행을 좀 오래 해보면은 이 M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어서 롤 부분이 없어가지고 멀미가 생각보다 안 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을 하신다면 내가 운전 스타일이 좀 스포티한 주행도 좋아하고 직관적인 움직임을 좋아한다, 이런 분들은, 그 다음에 가성비 생각한다면 최고예요. 520은 근데 좀 아쉬워. 530 정도는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530i 해도 할인 많이 들어가면 지금 7천만 원 초반에 살 수가 있어요. 자, 그럼 G80 어떠냐? 뭐 가성비 하면은 뭐 5 시리즈 좋지만 이 G80은 빼놓을 수가 없죠. 3.5 같은 경우에 진짜 그냥 돈 많은 분들 사는 거고, 2.5로 선택하게 되고 그냥 가성비 정도 챙기면은 7천만 원 초반에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530보다 비싸기는 하지만 실내 구성 옵션들 같은 거 생각을 했을 때는 G80이 더 낫죠. 게다가 예전에 비해서 진짜로 기본기 많이 올라왔어요. 주행했을 때 불안하다는 느낌 안 들고요. 편할 때 편하고, 스포티한 주행할 때도 스포티한 주행을 하게끔 만들어 온 거죠. 게다가 얘는 그냥 일반 모델이지만 최근에 시승했었던 2.5 스포츠 있죠. 그게 7,740만 원인데 그 정도 구성으로 출고하면은 야, 괜찮다. 디자인도 그렇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가성비와 밸런스를 좀 중시한다. 그냥 어디 붙여놔도 그냥 완성도 있는 느낌을 원한다? G80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반대로 얘는 뭐냐? 얘도 확실해요. 너무 조용하고 부드러워요. 이 세 차종 중에 가장 조용한 거 꼽으라면 약간 이게 두 개 고민되긴 하지만 사운드가 얘가 또 미쳤고요. 4D 서라운드 붐메스트 있죠. 요게 나름 저는 기동 차더라고요. 이 둘 다 이제 박빙이긴 한데 이 E클래스도 어디다가 붙여놔도 다 잘 맞습니다. 게다가 얘는 벤츠라고 하는 네임드, 이거 무시 못해요. 그래서 아마 이 E클래스도 굉장히 잘 팔릴 거고, 저는 이게 여성분들이 타면 진짜 잘 어울린다고 생각이 들어요. 내장재나 이런 소재 옵션에 대한 게 조금 아쉬울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옵션 같은 거를 조금 막 신경 쓴다, 막 고급스러운 옵션이 무조건 있어야 돼, 나는 편의 기능들 많아야 돼, 이런 분들은 잘 안 맞을 수 있어요. 실내 내장재도 조금 아쉽고 너무 시트도 좀 단단해요. 이런 것들이 단점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옵션들 있잖아요. 사운드 일단 뒤지기 좋고요. 통풍 시트 운전석이랑 들어가고요. 넷플릭스, 유튜브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냥 기본적인 건 있지만 편의 기능은 G80이 최고, 그 다음에 5 시리즈, E클래스가 좀 아쉽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이 차 협찬해 주신 우리 또 좀 감사한 우리 또 일산 모터원의 김호일 우리 또 차장님, 연락 주시면 이거 지금 할인이 없거든요. 근데 또 빤스 벗고선 또 할인 이렇게 해주실 수 있으니까 꼭 연락 주시면 좋고, 제네시스 본사에서 협찬해 주신 거고, 요거는 우리 또 바바리안 개양전 시장 이거 있거든요. 우파의 엉덩이 채취가 묻어있는 바로 이 차, 직접 한번 타보시면 우파의 그런 따뜻한 기운 받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영상 많이 할게요. 여러분들 들어보겠습니다.